어르신, 혹시 어젯밤 남은 밥을 오늘 아침에 데워 드셨나요? 아니면 찬장 속 김치찌개를 다시 끓이셨나요? 평생 당연하게 해오신 그 습관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위험한 변화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다시 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동현 박사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소화기암, 특히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시던 순간입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저한테 이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한마디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파도 티를 내지 않고 손상이 쌓여도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아프고 눈이 노래지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병이 오랜 시간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회가 거의 없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건강 정보이며 어르신 개인의 상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입니다. 혹시 어젯밤에 드신 전이나 튀김이 남아 있으신가요? 해물파전, 김치전, 돈가스,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음식을 버리기 아깝고 다시 드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모르는 일이 그 음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용유는 처음 가열할 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열을 만나면 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아크롤레인, 사하이드록시노네날 같은 이름의 물질들인데 어려운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세포의 유전자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가열된 기름은 마치 한번 구겨진 종이와 같습니다. 다시 펴려 해도 주름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을 가할 때 그 손상은 처음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게 진행됩니다. 영국의 영양과학 저널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용유를 고온에서 가열할 경우 독성 알데히드가 대량으로 생성되며 이 물질은 세포 유전자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라마이드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 즉 그룹 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튀긴 음식을 들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열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 음식의 특정 부위만 아주 높은 온도로 달아오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부위에서 유해 물질이 가장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드시는 튀김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식당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 번 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집에서만 조심하실 것이 아니라 외식하실 때도 튀긴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튀긴 음식은 처음 조리한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은 튀김은 전자레인지 대신 오븐을 사용하시되 16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천천히 데워주시면 열이 고르게 퍼져 유해 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쓴 기름은 아깝더라도 버려주십시오. 기름을 아끼려다 건강을 잃는 것, 그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어르신, 튀긴 음식 하나만 바꾸셔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바로 두 번째 음식입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소시지나 햄은 드시나요? 김밥에 들어간 햄은요? 부대찌개는 자주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것은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햄, 소시지, 스팸, 순대, 베이컨, 훈제 육류, 이 모든 것이 바로 가공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데워서 드실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우 심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공육에는 제조 과정에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사용됩니다. 이 물질은 고기의 색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넣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고기 속 아미노산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니트로사민은 이미 제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니트로사민의 양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공육은 처음부터 이미 뇌관이 장전된 상태입니다. 한 번 가열하는 것만으로도 위험 부담이 있는데, 다시 드는 것은 그 뇌관을 직접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이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다민족 코호트 연구에서 가공육을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1.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역학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식품안전청은 2023년에 가공육 속 니트로사민 10가지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연구팀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성인 7,438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햄과 소시지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당뇨병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가공육은 가능하면 구매 후 바로 한 번만 조리해서 드십시오. 절대 다시 드지 마십시오. 특히 전자레인지에 고온으로 돌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신 분들은 섭취 횟수를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선물로 스팸 세트를 받으셨다면 드실 때 한 번만 가열해서 바로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것은 냉장 보관 후 다시 드지 말고 차갑게 드시거나 새로 조리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어르신 가공육보다 더 오랫동안, 더 자주, 거의 매끼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장 놀라실 겁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국 혹은 된장찌개가 남으셨다면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은 당연히 데워서 드셨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해오셨고 채소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채소는 많이 드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채소는 분명히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한 번 익힌 채소를 다시 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시금치, 콩나물, 케일, 무청, 샐러리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들어도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에서 이 질산염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이로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채소를 한번 익히고 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세균과 효소의 작용으로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질산염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다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은 이 아질산염과 채소 속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니트로사민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가공육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물질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채소가 다시 드는 순간 오히려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음식 속 니트로사민이 위장관 계통의 암과 췌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확립된 발암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된장찌개나 콩나물국을 한 냄비 가득 끓여놓고 이틀 사흘에 걸쳐 조금씩 데워 드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고 편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습관이 매번 식사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속에 유해 물질을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채소 반찬과 국은 드실 양만큼만 그때그때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은 익힌 채소는 가능하면 당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질산염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틀 이상 보관한 채소는 차갑게 드시거나 새로 조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하루 이내 보관한 채소를 한번 데워 드시는 것은 건강한 분들에게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찬 상태로 드시면 니트로사민을 만드는 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한다면 딱 한 번만, 그리고 완전히 뜨겁게 달아오를 때까지 드신 후 바로 드십시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찜통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관 시간입니다. 익힌 채소 자체가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드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보관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채소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어오신 바로 그것이 다시 드는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이 부족하시면 계란을 드시라고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부담 없고 영양도 풍부하니까요. 그 말은 지금도 맞습니다. 계란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니라 한 번 익힌 계란을 다시 드는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계란 속 단백질은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처음 익힐 때 단백질 구조가 한 번 변형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조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변형된 단백질에 다시 열을 가하면 구조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소화 효소가 파고들 틈이 없어집니다. 위장과 장이 이것을 분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계란 노른자에 있습니다.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다시 열을 받으면 산화되면서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대학교 연구팀이 푸드 케미스트리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반복적으로 가열할수록 옥시스테롤 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시스테롤은 세포막에 손상을 주고 동맥 경화와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껍질이 있는 삶은 계란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안이나 얼굴에 화상을 입으시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계란은 드실 때마다 새로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말이나 계란찜은 한 번에 드실 양만큼만 만드십시오. 삶은 계란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시고 차갑게 그냥 드시거나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한다면 뜨거운 물에 잠깐 담가 드시는 것이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어르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다섯 번째 음식은 아마 가장 의외라고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와는 위험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선과 해산물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고등어 조림, 갈치구이, 조개탕, 새우볶음. 어르신들이 특히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죠.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선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 번 익힌 생선이나 해산물을 다시 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생선과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처음 조리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가열된 생선에 다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고온에서 다시 반응하면서 헤테로사이클리가민, 줄여서 HCA라고 불리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다환방향 족탄화수소,
PAH라는 물질도 함께 생성됩니다. 어려운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HC, A와 PAA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물질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일수록 이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할수록 산화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드시던 바로 그 성분이 다시 드는 순간 오히려 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생선을 들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달아오르면서 유해 물질이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냄새도 강해지고 맛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해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 조개, 오징어를 다시 드면은 단백질 구조가 더욱 단단하게 변해 소화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생선과 해산물은 조리한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남은 것은 다시 드지 마시고 차갑게 그냥 드시거나 다음 끼니에는 새로 조리하십시오.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한다면 전자레인지 대신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천천히 한 번만 드십시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보관하실 때는 조리 후 2시간 안에 냉장 보관하시고 이틀을 넘기지 마십시오. 냄새가 나지 않아도 이미 단백질이 변질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생선은 앞으로도 계속 드십시오.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처음 조리한 그 자리에서 그 온도에서 바로 드시는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어르신, 오늘 4가지 음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걱정이 많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과 식용유는 한 번만 조리해서 바로 드시고 남은 것은 전자레인지 대신 낮은 온도의 오븐으로 드십시오. 한 번 쓴 기름은 버려주십시오. 햄, 소시지, 스팸 같은 가공육은 조리 후 바로 드시고 절대 다시 드지 마십시오. 시금치 나물, 콩나물국, 된장찌개 같은 채소 반찬과 국은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끓이시고 남은 것은 차갑게 드십시오. 생선과 해산물은 조리 직후 바로 드시고 남은 것은 이틀을 넘기지 마시며 꼭 드셔야 한다면 약한 불에서 한 번만 데워 드십시오. 4가지 모두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의 몸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가족 단톡방에 영상 하나 공유하시는 것이 어르신이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동현 박사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